애청자라고만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가족은 49살 남편, 47살 저, 14살 중학생 딸, 11살 초등학생 아들 이렇게 넷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하는데 남편이 가정일도 도와주고 자상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가끔 아들 자전거도 고쳐다 주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없을 때의 우리 집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무슨 일로 집을 비우면 아이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옵니다. 엄마, 아빠가 나 괴롭혀,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나 좀 구해줘요. 특히 아들이 문제인데 남편은 아들을 아주 눈에 거슬려 합니다. 자기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길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에게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쫓아가서 방 치워라. 뭐하냐? 뭐해라? 뭐뭐 해라. 괴롭힙니다. 딸은 비교적 이뻐해서 심한 말을 덜 하지만 두 아이가 다 아빠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친정이 시골이어서 가끔 한 아이만 데리고 갔다 올 때면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남은 아이를 아빠가 학대한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살아계신 동안에도 사랑을 못 받았다고 형제들이 말해주더군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께는 아주 잘합니다.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아버님께 더 특별히 잘합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딸만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처럼 불효한다고요. 아이들이 이만큼 크기까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당신이 애들한테 심하게 하면 사춘기 때 애들 빗나가. 같은 남자끼리니까 공감대가 좀 형성되도록 노력을 좀 해봐요. 이렇게요. 1년에 한 번 아들 데리고 명절 때 목욕 가는 일을 거의 통사정으로 한 번씩 하는 것 외에는 남편이 아들과 함께 하는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사나이들의 세계에는 아빠가 없습니다. 특히 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을 더 괴롭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아빠와 한 공간에 있는 걸 자꾸 피하는 눈치고 자꾸만 자기 방에 들어가 레고를 하거나 책을 봅니다. 알아서 하기 그냥 둬도 되는지요? 요즘은 예전처럼 때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사연이에요. 좀 조마조마하신가 봐요. 안심이 안 되나 봐요. 뭐 조마조마 실제로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엄마가 없을 때면 애를 너무 괴롭혀서 애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날 좀 구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하고 아빠와의 좋은 시간은 거의 없고 특히 이제 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이한테 강압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함부로 어렸을 때 많이 때리기도 했고 말도 좀 함부로 하시고 작은 거 가지고 또 막 간섭하고 막 귀찮게 하고 이제 이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빠 또는 이런 엄마들이 좀 계세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그 원인이 뭘지. 사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 금요일 코너 그 부부 상담.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금요일하고 같이 모여야 그 최성희 학생이 빨리 오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가정의 문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들한테 좀 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군요. 또 자식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아이.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아이. 그게 되게 둘째가 또 그렇거든요. 그렇죠. 둘째가 그러다 보니까 둘째하고 더 부딪혀요. 지금 이 경우는 둘째가 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부딪히는데 아빠의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요? 두려움이. 아빠의 기본적인 심리는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아빠의 어린 시절 얘기는 안 써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딴 데 나가서 사셨고 성장 과정이 좀 그리고 달랐죠. 일찍 또 부모님을 여의시고 그랬는데 사랑을 못 받고 근데 또 자기를 또 불효자라고 하세요. 근데 왜 스스로 스스로 불효자인데 뭐 효도를 할 시간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거나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았거나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이 아버님이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강압적인 분들이 무서운 사람일 것 같다. 또는 뭐 인정사정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두려움이 사실은 많아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당하니까 좀 그러지 좀 마라. 왜 그러냐.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버려질까봐 두려운데. 그래요? 버려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점점 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방어 방식이거든요. 네. 이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버려진다는 의미는 뭔가요? 다른 세 사람과 그렇죠. 분리되는 가장으로서는 있지만은 네네. 심리적으로 버려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 버려지고 네네.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죠. 실제 지금 그렇거든요. 많죠.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도 그래요. 아마 아이들 둘과 엄마가 한 편이고, 그렇죠. 예, 아빠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네.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들은 똘똘 뭉쳐 있고, 이 아빠는 따로 있으면서 지금도 자꾸 버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면 흔히들 그러면 그거를 좀 잘해서 애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맺혀 있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학창 시절에 셋이 친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두 친구가 저쪽에서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으면 느끼는 그 질투심 같은 거. 그런 건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꽉 묶지 않으면 떠나갈 거란 생각이 있어요. 좀 더 심하군요. 그러니까 뿌리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성장 과정일 수도 있지만 가장은 대부분 느끼는 감정일 수도 보편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버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외되는, 왜냐면 엄마랑 애는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따뜻한 아빠도 많죠. 그리고 따뜻하진 않아도 무덤덤한 아빠도 더 많고, 그렇죠. 무덤덤한 아빠도 많은데 이 아빠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행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나친 행동 때문에 상황이 또 악화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도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사회적으로는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시고 행동이 또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오히려 꼼꼼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가족, 그것도 아이한테만 유난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되게는 엄마들도 거꾸로 이렇게 여기서 엄마 문제는 안 써 있지만 이런 경우 엄마가 굉장히 수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이 아빠가 의도적으로 그런 분을 골라요. 결혼을 할 때도 자기는 누가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벗어나지 않을 사람을 고릅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잘 들을 사람도 계속 잘 듣는 사람은 없거든요. 말은 듣더라도 속에는 좀 화가 나죠. 원망도 생기고. 쌓이고 불만이 있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을 못 주죠. 못 주니까 또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행동이 점점 나빠져서 성격이 저 사람은 점점 나빠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이 먹을수록 성격이 좀 부드럽고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작게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해소가 되는데 컴플렉스가 큰 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성격이 더 괴팍해지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꾸라는 것,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유난히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못 견디죠. 못 견디고 그게 나를 버리는 거다, 공격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저 사람이 날 떠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옆엔 아무도 못 남을지 모른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얘기 했을 뿐인데. 그죠? 유난히. 나는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편지 주신 분은 엄마인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당신이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 편이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많이 쌓여서 그 말이 맞습니다.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 위안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난 당신 편이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라오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분들을 구원해 줄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부드럽게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난 당신 편에 계속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상당히 얼음을 녹이듯이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세게 하고 그래봤자 그게 내 마음만 아프게 하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당신이 너무 좋다. 네네. 이런 마음을 전달하면 응?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편이 돼서 아빠를 예. 자꾸 위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어머님들이 또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어렸을 때는 좀 죽어 사시다가 네. 애들이 크면 애들을 부추겨서 연합군. 예. 예, 아빠한테 대항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당 근데, 연합군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큰 아이들은 아빠를 닮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키워진 아빠에 의해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예. 대응하는 걸 몸에 익혀서 예. 앞으로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는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거를 몸에 익힙니다. 예. 배우는 거군요. 배우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안 좋다. 싫어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를 네, 싫어하면서 네. 배운다고 네, 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아이들도 배울 수 답습하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을 한편으로 해서 아빠를 힘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 좋지 되겠네요. 않은 더 방법입니다. 악화시키네요. 옛날의 아버님들, 그러니까 60년, 70년대 아버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폭력적이고 술 많이 드시고 힘으로 하던 아버지들이 네. 결국은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나를 외롭게 하면 내가 힘으로 한다. 너무 약한데 가진 게 그거밖에 그거, 없는 거예요. 예, 가진 게 그랬던 그거밖에 아버지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댁 남편이 그런 아버지의 끝자락쯤에 와 있는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9954님, 꼭 저희 이야기 같아 공감이 돼요. 그러셨고.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저는 그 속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이 움직이는 반응하는 속도, 심부름이라든가 뭐 해라 했을 때 그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당연히. 아버지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길 바라는데 예. 아들은 먼 산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그거죠. 저 속이 좀 부글 끓어요, 이게.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한국 됩니까? 얘기예요? 가끔 그래요. 야, 준영아, 우리 군대 갔으면, 야,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저 같으면, 네! 하고 할 텐데, 예. 그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의 속도가 있고 예. 자기 생각이 그 전에 진행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아이들이 클수록 네.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는 그래요.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 이해. 그래서 예, 내 예.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걔는 생각이 없는 애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 아무 일도 안 했던 애고. 맞아요. 네네네. 걔는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 거기 내가 끼어들려면 걔 말을 묻고 난 이걸 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좋겠는데 이해시키고. 언제 할 수 있겠는지 접근하는 게 그렇죠.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군대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아. 가라 하면 빨리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쫄로 그죠? 생각하는 거죠. 네. 쫄로 1715님이 생각하고. 문자 그런 주셨어요. 거예요. 광고 갑시다. 아, 그래요? 네.